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썸네일이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한치의 거짓도 없는 오히려 좀 살살 말한 겁니다. 예전에 그 사랑과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랑과 전쟁 보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상황이 더 치열하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나마 순화한 게 사랑과 전쟁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오늘도 썸네일보다 제가 하는 내용이 더 순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전자책이나 강의 파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키워드라는 걸 마지막 비밀이라고 하면서 파시잖아요. 이건 제가 키워드 파는 것보다 더 큰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맥북입니다. 왜 맥북이냐면 여러분 제가 맥북이랑 애플 제품들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하루에 $200를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포스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제가 예전 영상 중에 포스팅 15개 하는 거가 별로 안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말을 듣고 까마득하게 보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언젠간 포스팅 15개, 20개, 30개 하루에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고 단념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포스팅을 하는 거는 방법이나 기술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재고 어디가 구멍이 나는 곳인지 찾아내는 것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가장 포스팅 속도를 빨리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장비예요. 그것도 이 맥북입니다. 윈도우 노트북을 저는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우리 컴퓨터 중에 286 있잖아요. 286 XT, AT도 아니죠. XT부터 썼어요. 5.25인치 디스켓 집어넣어서 부팅하고 다시 빼고 다른 거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돌려야 되는 그 컴퓨터부터 저는 계속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북을 쓰기 전까지 이거 말하면 제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수십 년간 윈도우 노트북을 써왔어요. 도스에서 윈도우 3.1로 넘어가고 윈도우 노트북 써왔는데 맥북을 접하고 나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윈도우 노트북을 쓰면서 헤맸던 저의 그 모든 인생들이 너무 아깝고 조금만 더 제가 맥북을 빨리 접했으면 지금 블로그 하는 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과를 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블로그를 맥북으로 하잖아요. 맥북으로 하면서 항상 옆에 있는 저희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맥북 아니었으면 블로그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저는 맥북 전에 노트북도 있고 PC도 있거든요. 성능이 좋은 PC를 쓰면서도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입 밖에 낸 적이 없는데 맥북은 사용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맥북은 쓸 때마다 계속 제가 입에서 하는 말이 맥북 없었으면 블로그 어떻게 했냐 이 말을 저도 모르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맥북이 블로거한테는 특히나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릴지를 지금 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저희 경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는 키워드 공개가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북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아마 저의 입지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팅하는 게 말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데스크탑을 켜시거나 노트북을 여실 때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맥북 사용자로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편중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스크탑은 의자에 앉아야 되죠. 그리고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우리가 포스팅이잖아요. 그리고 포스팅할 때 웹페이지도 열어야 되고 티스토리 블로그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걸 다 새로 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하는 게 비로소 포스팅인데요. 그 포스팅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간단한 과정마저도 마치 그 쉬운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포스팅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이 맥북이나 이 맥 OS는 다릅니다. 전원 버튼도 필요 없고 그냥 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손으로 이렇게 열었죠. 열면 바로 작업이 시작합니다. 열면 부팅이 없어요. 아이패드처럼 전원을 누르면 바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부팅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열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오른쪽 위에 있는 지문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손가락을 올리면 바로 스탠바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램도 띄워야 된다고. 예를 들면 크롬을 띄우셔야 되고 저는 포토스케이프를 쓰는데 포토스케이프를 띄워야 되고 에버노트도 띄워야 되고 저는 애널리틱스 띄워놓고 작업을 합니다. 애널리틱스 띄워놔야 되고 검색 화면도 있어야 되고 이 여러 화면들, 여러 프로그램들을 윈도우 노트북이나 윈도우 데스크탑 경우는 보통 컴퓨터를 끄기 때문에 다 종료하거나 내려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램 관리 때문에 전부 종료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블로그 전용으로 쓰는 이 맥북 제 거는 모든 게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는 이렇게 닫아놨다가 작업이 끝나면 그냥 닫아놨다가 한 손가락으로 열고 지문을 대는 순간 바로 블로그 포스팅에 들어갈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도 힘든데 그 전에 있는 아주 간단한 과정들이 이거를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야 될 때 내가 글을 쓸까 말까 고민하기도 전에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맥북에서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맥북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5개밖에 포스팅을 못할 거를 10개나 7개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맥북의 시스템입니다. 중간에 그런 아주 귀찮고 사소한 작업들을 전부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이죠. 때문에 맥북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블로그 포스팅이 20%에서 30%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맥북을 사용해 보시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똑같이 하루에 포스팅 10개를 하셔도 맥북으로 하면 10개를 하고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윈도우 노트북으로 포스팅 10개를 하시면 겨우겨우 마무리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포스팅 10개 쓰고 나서 이게 실제로 수익이 얼마 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계속 블로그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글을 써가지고 하루에 $50도 안 들어오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나에게 부담감을 주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작업을 해도 맥북으로 블로그 작업을 하시고 나면 오늘은 내가 부담 없이 작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 맥북이 보통 비싸다는 말이 있었어요. 물론 최근에 나온 맥북 에어 M1 같은 경우는 제가 맥북을 써본 입장에서 그리고 그동안 윈도우 노트북들을 써본 입장에서는 그 어떤 노트북보다 가성비가 좋은 가격입니다. 정품 가격이 129만 원이죠. 그 가격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블로거들에게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자체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슈글은 15분 만에 쓰고 정보글은 40분 안에 무조건 쓴다고 하니까 되게 간단한 걸로 보이시는데 실제 제 구독자분들은 포스팅을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이 글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주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해할 만한 사소한 요소조차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지만 밖에 나갈 때 맥북 들고 나가잖아요. 노트북 들고 나가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챙겨야 되거나 충전기를 챙겨야 되거나 혹은 마이크를 따로 챙겨야 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니까 챙겨야 되거나 한다면 그거는 블로거에게 엄청난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맥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i5 10세대 코어인데요. 속도는 좋습니다. 근데 10세대 인텔 칩이 발열을 못 잡았어요. 아주 불이 날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맥북 에어 M1 칩은 발열이 없어요. 팬이 없는데도 발열이 없을 정도로 열 관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아까 i5 10세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M1 칩은 i7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리고 i9의 특정 작업에서는 필적할 정도. 예를 들면 파이널 컷으로 영상 편집을 할 때는 렌더링 할 때 빼고요. 영상 편집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i9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지금 알려질 정도입니다. 129만 원에 i9 노트북, 윈도우 노트북 맞추는 거 불가능한 거 아시죠? 200만 원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 M1 칩 자체가 벌써 5, 60만 원은 세이브 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또 하나, 마우스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 트랙패드가 훨씬 편합니다. 트랙패드의 장점은 오른손과 왼손을 쓸 때 전혀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블로그 오래 하시다 보면 오른손 엄청 아프죠. 특히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손목이 꺾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리가 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손가락이랑 이 손가락 저리실 때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스트레칭 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로거는 손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우스를 이쪽에 옮겨가지고 왼손 마우스 쓰시잖아요. 블로거는 작업에 방해되면 수익 못 낸다 그랬죠. 왼손으로 마우스를 사용하는 거는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겠지만 적응 잘 안 되십니다. 결국 효율이 떨어져서 블로그로서 성공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맥북에 달려있는 매직 트랙패드 같은 경우는 왼손 작업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전혀 쓰지 않고 왼손만으로 모든 작업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트랙패드는 버튼,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있어서 한 손으로는 그걸 눌러줘야 되고 하나로는 움직이는 게 기본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맥북의 트랙패드는 한 손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맥북 트랙패드 얼마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매직 트랙패드 2가 시중가로 치면 14만 원이에요. 일반 노트북, 윈도우 노트북을 쓰시거나 맥미니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마우스와 이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매직 트랙패드만 따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14만 원을 아까 원가에서 빼면 115만 원 정도 남죠. 그러니까 이런 최고급의 트랙패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치면 이 기계 하드웨어 자체로도 비싼 게 아닙니다. 현존하는 노트북 중에서 맥북의 트랙패드와 비슷한 수준 정도의 노트북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LG 그램이나 혹은 삼성 노트북, 델 노트북들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노트북도 이 맥북의 매직 트랙패드의 기능을 조금 비슷하게라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갈 때 무조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우스를 챙겨 가시는 겁니다. 특히 저같이 영상 작업을 하는 분들은 마우스의 몇 배 효과를 내는 게 트랙패드인데 트랙패드 감도가 이 정도를 못 나타내준다면 사용을 못하겠죠. 또 하나 스피커 있습니다. 노트북 스피커 아시죠? 노트북 스피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노트북도 들어줄 수 없는 성능을 보입니다. 맥북 스피커는요 굉장히 얇잖아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스피커 정도의 효과를 내주고 지금 저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신형 쓰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프로보다 조금 떨어져요. 5% 정도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싼 트랙패드, 비싼 스피커, 그리고 여기에는 전문가용 마이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마이크 값, 그리고 제 거는 아닌데 맥북 에어 M1부터는 P3급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습니다. P3급이면 전문가들이 쓰는 거거든요. 저희는 뭐 그냥 이슈글 쓰고 가벼운 거 하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블로그를 브랜딩을 하시고 다른 사람 돈을 받고 일을 하시다 보면 색 재현을 완벽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구형 맥북이나 혹은 아무리 100만 원이 넘어도 P3급 재현이 안 되면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영상이나 블로그를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형 맥북부터는 P3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성능, 그리고 스피커 가격, 요 가격, 키보드 가격, 충전기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마우스 안 들고 다녀도 되고 건강 챙겨주고까지 혹은 열면 바로 되는 것까지 치면 이 맥북은 정말 싼 거예요. 이 하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걸 빼면 70만 원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129만 원이기 때문에 싼 겁니다. 제가 여기 영상 밑에다가 맥북 에어 M1 쿠팡 파트너스 링크 달아놨어요. 블로그만 하실 거라면 256기가만 사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영상 작업을 하실 거라면 최소 512기가 가셔야 돼요. 근데 블로그 작업하실 거고 집에 영상 작업용 PC가 따로 있으시다면 256기가만 사셔도 충분할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댓글에 달아주셨더라고요. 이 이사양 잡스는 대놓고 앞광고를 한다고. 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는, 유튜브에는 혹은 블로그에는 맥북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맥북 에어가 얼마나 좋은지, 맥북 M1이 얼마나 좋은지 다루는 영상이나 블로그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보고 맥북 사실 겁니까? 안 사세요.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맥북을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상은 블로거에게, 전업 블로거나 하루에 최소 $200 이상 벌 수 있는 포스팅을 10개에서 20개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직접 써본 맥북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거들에게는 이 영상이 굉장히 귀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지 않고 맥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블로거를 꿈꾸시면서 새로 노트북을 하나 사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윈도우 노트북, 그것도 돈을 좀 들이셨으면 그램이나 삼성 갤럭시북인가요? 네, 그런 걸 사셨겠죠. 아니면 글만 써도 되니까 60-70만원짜리 레노버나 아소스, MSI 이런 걸 사셨을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면 중복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셨으면 그런 거 블로거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노트북 사시지 않고 한 방에 이 맥북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구매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에는 저는 당당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블로거로 제가 영상 인트로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수익을 충분히 뽑고 싶고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신 있게 이 맥북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앱등이라서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앱등이라서 소개할 건 엄청 많은데 블로거 입장에서 소개해드리는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혹시 노트북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하는데 조금 매너리즘이 오셨거나 지치신 분들은 이번에 장비를 좀 바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맥북 에어 신형 M1입니다. 저처럼 인텔 칩 사시면 안 돼요. 이 맥북 에어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마음이 동하신다면 제 쿠팡 링크로도 한번 사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맥북 에어는 제가 이거 관련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맥북이 블로거에게 얼마나 필수이고 이게 나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제 블로거의 수익의 절반은 아마 얘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얼마나 얘가 나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 60개 이상 올리면서 맥북만을 위한 영상을 잘 안 만든 이유는 고민을 해서예요. 제가 제 밥그릇 나눠드리는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 중에서 빨리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걸 공개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이 맥북을 사시라고 권해드리는 영상 중 하나였어요. 제가 가장 경쟁이 심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 안 했는데, 일단은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수익을 하루에 $200 이상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먼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요거 맥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맥북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도구인지는 제가 다음에 또 추가로 기회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멤버십 가입자분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반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